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측에 관해서 일종의 기본 심화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대형 실험할 때 그 센서 배치에 관한 것인데요. 이때 대형 실험할 때 반드시 고려되는 거가 속칭 브릿지 박스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박스라는 거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변형률 게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변형률 게이지를 얘기하지만 대부분 센서는 다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센서를 보시면 특히 이제 변형률 센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그 에폭시로 된 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요. 이 말랑말랑한 부분 내부에 보통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고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와이어가 이쪽 끝에는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와이어를 구겨 놓은 거가 아니고 보통 이제 애칭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센서 부위라고 합니다. 센서 부위. 요만큼을 센서 부위. 근데 이제 이게 봐도 이제 와이어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어, 이 와이어 추가 와이어가 이만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꽤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실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뭐 리드 와이어라고 합니다. 리드 와이어.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그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고요. 그 전압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센서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 변화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 변화를 측정을 해서 변형률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변형률하고 그 원래 이제 그 이게 센서에 저항치가 있는데 저항치가 R이라고 있는데 이 센서가 변형이 되면은 이 저항치 R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하고 기계적인 변형률하고 그 센서의 그 저항치 변화율은 선형관계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보통 파괴될 정도로 심하게 변형되지 않으면요. 보통 이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 이 GF는 게이지 팩터라고 합니다. 보통 한 이 정도 됩니다. 게이지 팩터가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실제 그 계측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mple로. 자, 센서를 한 example로 센서를 이거는 센서 구매를 하면 센서 스펙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125ohm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변형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0.0005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게이지 팩터 2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게이지 팩터가 뭐 2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때 요 스트레인에 대응하는 저항의 변화는 불과 0.12oh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죠? 매우 작아.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 대형 실험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뭐 공시체 테스트 할 때는 이 리드 와이어를 직접 그 데이터 로고에 물려가지고 해결을 많이 하는데 대형 실험을 할 때는 구조체도 크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대형 실험 아니면은 뭐 굳이 대형 실험 아니야 돼요. 뭐 부재 단위 실험 뭐 부재 단위 실험만 해도 이미 뭐 크기가 뭐 미터 사이즈로 되기 때문에 꽤 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공시체를 한번 저 휨 시험체를 한번 볼게요. 휨 시험체 실험을 한다. 자, 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센서를 이제 부착을 했어요. 센서를 뭐 아래에다 부착을 하고 센서 부착했으면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그림 같이 리드 와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제 리드 와이어가 짧아요. 리드 와이어가 이게 짧아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라인을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라인을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을 연장을 해요. 이만큼 연장을 해가지고 요 연장된 와이어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로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원래 우리가 그 센서의 저항은 R이 120ohm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와이어만큼 저항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긴 추가적인 그 연결선이 부착이 되면은 게이지 팩터가 원래 생각했던 게이지 팩터하고는 다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 결과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필수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요 연결되는 부분 여기에다가 속칭 브릿지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보통 브리지 박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브릿지 박스.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 박스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브릿지 박스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은 정기적인 그 채널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웨트인스톤 브릿지를 알아야 됩니다. 웨트스톤, sorry, not 웨트인스톤. 웨트스톤 브릿지. 브릿지 회로. 자, 웨스턴 브릿지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센서하고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 4개로 한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R1,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R3, R4가 되겠고요. 요 회로에다가 인풋 전압을 외부에서 겁니다. V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노드하고 이쪽 노드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압의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은 여기에 따르면 자, 이 아웃풋 전압은 이 저항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R1 대 R2가 R4 대 R3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 VI하고는 상관없이 Vout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I가 뭐 플럭추에이션이 있거나 여기서 뭐 전원이 불안정적으로 플럭추에이션이 있거나 해도 이 아웃풋 전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저항을 측정할 때도 이 웨스턴 브릿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실제는 여기서 특정 예를 들어서 뭐 R4 같으면 여기서 요 하나를 빼고 요거 대신에 저희가 사용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아니면 다른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저기 뭐 Q1 브릿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브릿지 박스 이만큼을 이제 브릿지 박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이만큼을 브릿지 박스라고 부르고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브릿지 박스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 박스에 물리는 거는 센서 라인이 하나만 봤을 때는 하나, 두 포인트가 연결이 되고요. 이게 제일 간단한 케이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아웃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은 외부로 브릿지 박스 외부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 이 두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이 네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릿지 박스에는 두 점을 연결하고 브릿지 박스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 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로 그려놓고 보면은 브릿지 박스를 사용하면 이 센서 하나가 이렇게 있고 센서 하나를 이 센서를 브릿지 박스에다 이렇게 물리면 브릿지 박스에다 이렇게 물리면 브릿지 박스에서는 선이 최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고 그 밖에 다른 뭐 얼스 라인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이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선은 개수는 작은데 나가는 게 여러 개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뭉뚱그려 가지고 와이어로 데이터 로그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릿지 박스의 역할이고 대형 실험을 할 때는 센서 하나당 브릿지 박스가 하나씩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성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 로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로고에서 이 브릿지 박스를 개별적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박스에서 각 센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센서고 이거는 브릿지 박스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브릿지 박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헷갈리는 거가 스위치 박스라고 있어요. 자, 스위치 박스는 또 뭐냐? 스위치 박스는 데이터 로고가 그 계측 포인트를 측정하는 그 주기를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그 다이나믹 로고 같은 경우는 1000Hz 그러니까 1초에 1000번을 측정합니다. 그게 다이나믹 로고고 1초에 1000번 측정하니까 데이터 로고가 되게 비싸겠죠. 근데 보통 이제 스태틱 로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1초에 100Hz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 그러면 보통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정적 실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 하나 그 센서링 포인트에다가 그 100개를 다 쓸 거가 아니고 이걸 좀 나눠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를 좀 부가적으로 연결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거가 스위치 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로고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샘플로 한 뭐 채널이 4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그 4개의 센서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 그러면 센서가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자, 4개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내가 그 채널은 4개인데 데이터 로고를 더 비싼 거 마련할 비용은 없고 측정해야 될 포인트는 뭐 한 뭐 2, 30개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는 정적인 문제다. 그래서 1초에 뭐 100개씩 측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이때 사용하는 거가 바로 이제 스위치 박스입니다. 자, 스위치 박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서가 뭐 한 4개 정도 더 물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 박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여기서 이 스위치가 들어있는데 그야말로 스위치예요. 한 번은 여기다 물리고 한 번은 이쪽에다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100Hz를 센서가 4개니까 4개 나눠 가지고 순차적으로 뭐 20Hz씩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위치 박스가 있으면은 원래 데이터 로고가 측정할 수 있는 채널 수의 배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치박스 채널이 예를 들어서 뭐 16채널 그러면은 하나 그 데이터 로그에 하나를 16개로 나눠 가지고 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